안녕하세요. 네, 조평호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기람 변리사입니다. 저희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여기 박기람 변리사님 사무실입니다. 엄청 좋은 데로 옮기셨더라고요. 그것도 사서. 와, 돈 얼마나 버신 거예요? 제가 본 건 얼마 안 되고요. 은행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니, 사무실을 3칸을 완전히 탁 뚫어가지고 와, 사람들 수십 명 앉혀놓고 아주 그냥 군림하듯이 여기서 대표 변리사로서 돈을 쓸어 모으고 계십니다. 수십 명이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스톡옵션에 대한 겁니다. 많은 이제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표님들이 돈은 없고 회사는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이 금전적 보상을 당장 해줄 수 없는 현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변리사님도 스타트업들 자문하면서 혹시 스톡옵션 제안 많이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처음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스톡옵션이라는 이런 용어의 느낌보다는 훨씬 약간 좀 사기성이 짙은 느낌으로 도와주면 나중에 뭐 잘 해주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스톡옵션 같은 개념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뭔가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급여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옵션이 있으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약간 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뭐 스톡옵션 뭐 할아버지가 와도 뭐 사실은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뭐 제가 또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자세히 내용을 안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스톡옵션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톡옵션의 정의, 이게 어떤 거냐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스톡옵션이란 한국말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특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상법상 최소 2년의 근무기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년의 근무기간 이상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시점 이후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얼마의 가격에 몇 주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현재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입장과 이제 회사 입장 두 군데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인재를 붙잡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리즈 A 이상 되는 회사들은 그 이전 단계도 뭐 대부분 어느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팀장급 아니면 임원급 이상의 팀 인재를 영입할 때는 연봉 협상 단계에서부터 스톡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의 이제 행사가액이 되게 중요한데, 그 행사가액을 어느 수준으로 해서 너희들의 연봉을 이 정도 맞춰주겠다. 예를 들어 정말 핵심 개발자여서 이 개발자가 꼭 우리 회사에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키 퍼슨인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기존에 받던 연봉이 한 2억 정도 됐어요. 이직에 대해서는 2억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회사의 연봉 당장 2억이라는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그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뭐 최대 금액은 한 1억, 정말 더 커봤자 1억 5천이다.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2억까지 있을 때 1억 5천을 선택하면 5천만 원 수준은 스톡옵션을 받는 거죠. 또는 연봉을 오히려 1억 정도 수준을 선택하면 나머지 1억에 대한 스톡옵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어떤 권리를 제한을 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종업원이긴 하지만은 그런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자기를 좀 이렇게 배려한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렇죠. 뭔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개발자, 이 팀의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 그 팀장급 이상 임원급의 어떤 개발자는 나는 지금 생활비가 한 달에 500 수준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 급여를 더 낮춰서 나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다. 난 스톡옵션을 많이 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입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얻은 이렇게 지인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맛을 봤네요. 네. 그러니까 나 이걸 수억 벌었어. 지금 내가 당장 생활 수준은 이 정도인데 굳이 그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세금만 올라가고 특별히 나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차라리 스톡으로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인재를 붙잡는 수단이고,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당장 급여 수준을 맞춰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회사가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한하는 금액도 이 회사가 자꾸 성장을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지분 희석이 수반되겠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지분 희석이라는 게 뭐 정확히 뭐 어떤? 지분 희석이라는 건 지분을 어떻게 뭐 어떻게 뭐 희석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돈이 들어오면 이게 투자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면 내가 예를 들어 회사 종업원이 100주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주의 주식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분율이 1%죠. 1%인데 네. 그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투자가 들어오면서 100주를 신주를 추가로 발행을 하면 총 발행 주식 수는 이제 200주가 됩니다. 그렇죠. 200주분의 한 주니까 예. 갑자기 지분율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분율이 반으로 떨어지면 내가 가져갈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주당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나의 주식수는 그대로고 지분율은 떨어졌지만 주당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겠죠. 이제 이 이익이라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all or nothing인 거죠. 상장하면 대박, 상장 안 하면 그냥 휴지 조각. 예,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큰 의미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또 상장이 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리스크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이제 상장 아니면 이제 M&A 방식으로 exit이 일어나는데 M&A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물론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M&A나 뭐 후속 투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부족한 건 현실이죠. 그래서 상장의 어떤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직원 입장에서. 이게 직원 입장과 회사 입장의 스톡 옵션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스톡 옵션은 이제 법상 주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회사의 정관에 스톡 옵션과 관련된 규정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톡 옵션의 어떤 내용과 어떤 수량,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실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어떤 스톡 옵션을 어떤 행사가액으로 부여를 하겠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결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대로 스톡 옵션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이 이 스톡 옵션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지 당연히 내 지분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은 덜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투자자로서 한 주당 발행가액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들어왔는데 행사가액은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낮거든요. 물론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으면은 그 시점에 들어온 투자자는 특별히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에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행사가액은 1,000원이에요. 10분의 1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가액은 어찌됐건 종업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스톡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들은 큰 로스 없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죠. 보상 구조를 회사를 위해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이제 지분 희석과 행사가액이 낮은 금액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특별결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좀 쉽지 않네요, 이게. 복잡하겠네요. 저는 그냥 너 뭐 그래 열심히 하면 몇 주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다른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별결의라는 거는 3분의 2 이상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대주주를 포함한 코파운더들이 3분의 2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투자를 많이 받으면 일부 이제 희석이 되는 상황이고 희석이 될 때는 우호 투자자들, 우호 지분,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호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제 설득을 해서 실제 우리가 이 멤버는 꼭 붙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죠.
제가 이제 뭐 엔젤 투자도 하는데 엔젤 투자했던 그 회사는 저 핵심적인 팀 멤버 팀장님이 계신데 대표이사님이 조금 욕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지분을 안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꼭 있어야 돼요. 이분이 없으면 회사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나 상무님 통해서 이 팀장님한테 지분 좀 주시라.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스톡은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가장 확실한 건 사실 구주를 인수하게끔 기회를 주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주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이 세법상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검토가 필요로 하는 거고 뭐 그건 이제 논외고 다시 정리하자면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정관에 먼저 스톡옵션에 관련된 규정들이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 가격과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그 당사자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결한 이후에는 감사보고서에 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들을 주석으로 기재를 하고 본점에 그 스톡옵션 관련된 내용들을 비치해서 주주들이 요구할 때는 그 스톡옵션 관련된 내용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여 절차는 그렇고요.